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센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인과 주식은 다른 시장이고 서로 직접 영향이 없지 않나?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상태로 떨어졌고, 이 공포는 한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코인이 떨어지는데 주식은 멀쩡할 것이라는 통념이요. 오늘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코인과 주식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에서 급락이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현금 비중을 확대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매도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IT, 즉 민감 업종과 암호화폐 연관 테마, 주특히 반도체는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업종이라 여기가 흔들리면 한국 시장 전체가 동반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오랜 베테랑은 이미 이 패턴을 알고 있죠. 그래서 코인이 급락하면 반도체 선제 대응에 들어갑니다. 오늘 같은 날 선물 포지션 조정, 환율 상승 압력까지 겹치면 코스피는 초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기본 시나리오는 하락 압력 5위 플러스 심리 위축으로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포가 심해진 날에는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빨리 나타납니다. 시장 반등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외국인 기관의 저가 매수 유입. 두 번째, 정부 당국의 시장 안정 메시지. 세 번째, 지수와 반도체 대형주의 기술적 지지선 도달.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오전 하락은 오후 반등 구조, 통상적인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전략은 초반 급락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섣부른 매수는 금지.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선 반등 신호 체크. 기술주 비중이 높다면 오늘만큼은 보수적 대응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게 오늘 한국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정답일 것 같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째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투자 고인물 테일러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을 전달하고 여러분께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투자 노하우를 나눠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요즘 시장은 뉴스 하나, 트윗 하나에 갑자기 뒤집히고 이게 진짜 투자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매일 3분 안에 미국과 한국 코인 시장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야 오늘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감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작 영상 조회수는 생각보다 낮고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닿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주식 또는 코인을 하고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살아남고 내일 빠르고 정확한 시장 체크를 계속 전달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만 전달드릴 겁니다. 오늘도 시장 조용한데 흔들립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제가 매일 3분씩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지금 미국 프리마켓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반등 믿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시장 살아나는 건가? 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프리마켓 상승은 근본적 회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 호재 3개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것 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포트폴리오에 구글 지분을 신규 편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 주가가 무려 5.7% 급등했어요. 이 한 종목이 나스닥 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에 애플은 15%나 비중을 줄였다는 점, 이건 시장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애플은 덜 사고 구글은 더 사겠다? 그러니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9월 이후 메모리 가격을 최대 60%까지 올린다고 밝히면서 업계 전반에 패닉 오더가 터졌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하려고 앞다투어 주문을 넣고 있는 거죠. 이 흐름 때문에 마이크론은 지난주 금요일 10% 급등, 샌디스크도 9월부터 계속 올라 9월 대비 500%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관세이나 기대감입니다. 트럼프가 스위스 농산물 일부 관세를 낮추면서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부담 완화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프리마켓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5년차 투자 고인물의 경험 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식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상승은 반등이지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진짜 시장의 방향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정해집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는 주간이에요. 수요일 FOMC 10월 회의록 공개됩니다. 하지만 매파 가능성 높아서 악재일 확률 큽니다. 엔비디아, 팔로알토, 실적 발표에서는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신고가 도전, 못 나오면 180에서 163까지 하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기에 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요일은 셧다운으로 연기되었던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오늘 반등은이 엄청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나온 기술적 반등에 가깝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이 3주 동안 떨어지다가 딱 하단을 찍고 기술적으로 튀어오르는 구간이에요. 지속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의 상승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이벤트 전에 손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하기엔 위험한 자리예요. 오늘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기존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오늘 같은 반등에서 20에서 30% 익절해 두고 수요일, 목요일 변동성에 대비. 둘째, 특히 반도체, AI, 엔비디아 관련 주는 실적 전까지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기. 셋째, 신규 매수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수요일 밤 이후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시장은 지금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도 한쪽으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잡으면 이번 주가 오히려 좋은 진입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오늘 한국 증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지금 한국 시장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만 낮아지면 한국장은 자동 반등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 외국인 수급, 그리고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리스크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어서 금리 인하 소식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화요일 지표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특히 물가, 고용금리, 인하 기대치가 강화되면 외국인 매수 상승, 반대로 약화되며 외국인 이탈 하락이 공식 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의 방향입니다. 지금 환율은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1380원 선을 다시 넘어 올라가면 한국장은 즉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코스피 내부의 체력입니다. 최근 시장은 기술주, 2차전지, AI 반도체에 집중된 흐름이 나업종 간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종목일수록 반등보다 변동성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정답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국 시장은 단기 반등 시도, 토락 변동성 확대의 조합이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 지표가 크게 나쁘진 않았고 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그리고 기술주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장중 흐름이 상당히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고인물의 대응 팁 공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승 초반 추격 매수는 금지.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차익 매물이 꼭 따라옵니다. 둘째, 변동성, 큰 종목은 비중 조절. 특히 2차전지, AI 쏠림 종목 근장중 출렁임이 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 1370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체크. 이게 내려가면 외국인 매수 가능성 업, 올라가면 시장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넷째, 하락이 크게 나올 경우 이걸즈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급락 구간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한국장은 위로는 조심스럽고 아래로는 기회를 주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서 번개치는 섬과 갑작스러운 비문증 증가, 그리고 시야, 한쪽에서 커튼이 내려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실명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했던 내 행동들이 실명을 부르는 나쁜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고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던 작은 변화들, 사실은 실명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 실명의 95% 이상은 미리 발견하면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즉 노화겠지? 하고 넘기면 발견 시기를 놓쳐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중년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가장 위험한 안과 질환 탑5 그리고 병을 키우는 나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내장, 조용한 시력 도둑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도근 시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피해야 할 습관은 고개 숙여, 오래 작업하기 엎드려, 책이나 휴대폰 보기, 이 두 동작은 안압을 올려 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황반변성.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실명 원인입니다. 중심 시야가 휘어 보이거나 푹 꺼져 보이는 증상이 생기죠. 악화 요인 3대장은 흡연, 고혈압, 자외선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 망막병증. 당뇨가 오래되면 망막혈관이 손상돼 출혈과 부종이 생깁니다. 눈앞에 벌레가 보이는 것 같은 비문증이 증가하는 것도 대표 신호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1년에 최소 한 번 반드시 망막 검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백내장. 흔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지는 병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번지고 시야가 흐려져 밤이 되면 더 불편해집니다. 너무 늦게 수술하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하면 수술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망막박리? 이건 정말 응급입니다. 눈앞에서 번개치는 섬과 갑작스러운 비문증 증가, 그리고 시야, 한쪽에서 커튼이 내려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실명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중년 이후 눈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는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백내장, 망막박리 이 질환들은 조기 발견만 하면 대부분 막거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자외선 차단, 그리고 혈압, 당뇨 관리, 불 꺼진 방에서 스마트폰 사용 과학, 카페인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당신의 시력은 평생 단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톡톡 터치해주세요. 첫 번째, 2000년 닷컴 버블 후반기 AI, 반도체 중심의 상승, 소수 슈퍼기업이 주도했던 시장, 나머지 종목은 조용했죠. 기대가 실적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패턴이 지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번째, 2008년 직전금리, 부담 소비, 둔화, 기업 부채 증가, 정책, 불확실성 증가. 지금의 불안 요인과 형태가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동풀기였죠. 지금은 고금리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지금은 2000년과 2008년이 섞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열이 씻고 있고 정책 공백이 같이 존재하는 상태. 첫 번째,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6% 조정되었습니다. 이건 붕괴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폭, 과열을 시키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코인 공포지수 10이 극단적 공포. 역사적으로 이 지수는 3에서 6개월 후 대부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확률. 43% 시장은 침체로의 붕괴가 아니라 완만한 둔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즉, 지금의 하락은 위기라기보다 안개 속 조정장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오늘 트럼프와 빈살만 회담은 이 회담은 유가, 금리, 달러, 물가, 중동 리스크에 모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만약 유가 안정 메시지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하고 시장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감산, 긴장이 나오면 물가 부담과 시장 변동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담은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원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역대적 대폭락장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장은 그 시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증시는 6% 조정되었고 코인은 공포 탐욕 지수가 12,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하락하고 정책은 잠시, 공백 외교는 불확실성 확대, 지금의 공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조용히 만들어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속 모든 폭락장은 그 순간엔 무섭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도 바로 그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개가 걷히면 시장은 다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한 시장에 초조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채널을 구독하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숫자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엔비디아는 이미 최고라서 실적 나와봐야 별 변화 없지 않나? 하지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실적 공개가 아닙니다. AI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였고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570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62% 증가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어요. AI, 서버, GPU 수요가 말도 안 되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이던스가 더 충격적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6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즉 AI 수요 아직 식지 않았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셋째,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입니다. 기술주 전반이 다시 살아났지만 완전히 확신 모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금리 지표, 고용 지표, AI 밸류에이션 부담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랐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흥분보다 신중함이 더 강했습니다. 15년차 투자 고인물인 저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의 압도적 실적은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AI 성장 속도와 금리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하는 중이다.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었고 덕분에 기술주가 반등하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 AI 거품 논란, 연준의 금리 방향, 그리고 다음 경제지표 발표까지 이 변수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늘 FOMC에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 의견을 내면서 금리 인하 확률은 한때 2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을 흔들어 놓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는 항상 영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한 매수보다 흐름을 읽고 필요한 구간에서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엔비디아가 방향을 정했고 이제 시장은 이 방향이 지속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최신 미국 한국 시장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 오늘 한국 시간 아침 엔비디아는 놀라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화면을 톡 두 번 터치해주세요. 오늘 미국 주식 기술주들은 어떤 방향,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관련 핵심 기술주 5종과 예상 흐름을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와 AI 중심 기업답게 최근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판가라서 엔비디아가 너무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기대 대비 부족한 기업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만한 상승 혹은 변동성 중심 흐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알파벳입니다. 광고, 클라우드. AI 세 가지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도 빅테크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상승 시 가성비 기술주로 매수세가 붙기 쉬운 종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을 끌어올리면 구글은 동방강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는 AMD입니다. AI 서버 칩,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대체제로 꼽히고 있죠. 최근에도 향후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년에서 5년 동안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성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드날은 상승 시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조정 시엔 더 깊게 흔들릴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기술주 중 변동성으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ASML입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죠. 엔비디아가 좋다는 건 칩 생산량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의미고 그건 곧 ASML에게는 확실한 장기 호재입니다. 다만 장비주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변동폭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클라우드, AWS, 광고, 물류까지. 요즘 아마존의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번 엔비디아 발표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더 강화되면 아마존에도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성장률 자체는 빅테크 중간 정도라 오늘 시장에서는 과하게 오른다기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안정형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안정적인 동반 상승, AMD는 변동성 상, 하바스권 ASML은 엔비디아의 진짜 수혜주, 아마존은 완만한 플러스 흐름을 예상합니다. 오늘 기술주의 핵심은 단 하나, 엔비디아가 만든 AI 투자 사이클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장되는지 이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오늘 미국 증시 폭락, 일부 연준 위원들이 원한 걸까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AI? 그거 아니야. 기술주들 조정 때문이야? 하지만 진짜 이유. 오늘 시장은 연준의 의도와 데이터 공백이 동시에 터진 날이었어요. 오늘의 하락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의 의도를 반영한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연준 위원들의 연속된 매파 발언. 먼저, 모기지 사건으로 트럼프에게 고소당한 리사 쿡은 자산 가격 과열로 곧 급락 가능성이 있다. 고 공식 석상에서 경고했고, 그간 중립 비둘기 행보를 보였던 굴스비는 AI 버블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건 단순 우려가 아니라 시장을 향해 의도적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제지표 FOMC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하락의 결과가 왜 지금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기업 실적이 아니라 경제지표의 부재와 연준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연준이 말하는 불확실성의 핵심 3가지. 첫째, 데이터 공백 사태로 10월 고용지표 없음, 11월 고용지표는 FOMC 이후의 발표, 연준은 중요한 지표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오판 위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둘째, 금리 동결 확률이 급상승했습니다. 12월 동결 가능성 72%까지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지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며 위험 자산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되었습니다. S&P 500 3.6%, 나스닥은 7개월 추세선을 완전 하향 돌파 추세가 꺾이며 자동 매매 핵심 물량이 폭발하며 하락폭이 더 커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없는 FOMC가 만든 하락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시장을 되돌릴 핵심 변수가 될 PMI, 고용, 심리 지수를 기다려보시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시장 누가 움직였을까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히 연준 내부의 발언 전쟁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기술주 조정 엔비디아, 불안,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는 정치와 연준의 충돌입니다. 첫째, 매파 위원들의 공개적 경고했습니다. 리사? 연준 이사는 자산은 잔뜩 거품이 생겼고 급락 위험 높다. 굴스비는 AI 버블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만 골라 말했습니다. 둘째, 트럼프와 연준의 이상한 대립구도. 트럼프는 증시는 내 업적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연속적으로 부정적 발언을 합니다. 즉 트럼프로 인해 연준 내부 정치가 시장 리스크가 되고 있다. 셋째, 시장은 이미 정치적 해석을 기본으로 한다. 누군가 일부러 시장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며 기술적 조정. 이렇게 3가지가 한꺼번에 맞은 날입니다. 정치적 노이즈는 결국 사라지지만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흐름을 지켜보시고 과도한 공포는 잠시 꺼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의 심리, 기술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질 때 그날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끈 것은 심리 붕괴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지지선 붕괴의 도미노. 나스닥이 7개월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여 자동 손절, 알고리즘 매도 기관, 해지 매도 등 시스템에 의한 하락폭이 순식간에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이슈로 빅테크 심리 흔들렸습니다. 즉, 엔비디아 매출 채권 증가는 성장 속도에 따른 자연현상인데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불안으로 해석한 거죠. 셋째, 연준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시장 심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매파 발언이 연달아 나왔고 이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국가정책 그리고 기술적 요인이 한 번에 터진 사건입니다. 하락의 본질을 이해하면 공포매도 혹은 섣부른 매수가 아닌 냉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오를까요? 아니면 또 흔들릴까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술주만 반등하면 시장은 다시 간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기술주 하나만 보고 움직이길 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하락은 금리, 채권, 코인 시장까지 모두 연결된 하락입니다.
왜 그런지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전체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반등의 힘을 잃었고 투자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매파적이라시 2월 금리 인하 기대는 거의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반도체, 클라우드 섹터 전반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술주 약세 시장 전체 부담이 공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빅테크가 장 초반 강하게 밀어 올린다면 그건 반기 반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력은 아직 약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코인 시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완전히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가 기술주로 그대로 전염되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코인 시장이 지금 위험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약세는 기술주 약세로 시장 관망이 확대됩니다. 오늘도 이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금리 채권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시장의 키는 딱 하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술주는 즉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또 눌립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 예상은 약세 또는 보합권, 기술주 중심의 제한된 흐름 반등이 나와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늘의 고인물 T, 내가 기술주 비중이 많다면 오전 첫 1시간 흐름을 꼭 확인하세요. 초반 방향이 오늘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헬스케어, 산업재 같은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날, 코인 시장의 반등 여부가 기술주 반등의 사전 신호가 될 수 있으니 코인 시장 흐름을 함께 체크하세요. 고인물의 노하우를 쉽게 전해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 오늘 새벽 미국 연준 두 핵심 인물들의 발언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드디어 올라간 걸까요? 어떤 발언이 나왔길래 이후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상승했는지 잠시 체크하고 가시죠. 연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연준 핵심 인물은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어제 시장을 뒤집어 놓은 리사 쿡과 굴스비와는 근본이 다른 위치의 연준 이사입니다. 윌리엄스는 오늘 정식 연설에서 현재 금리는 다소 제한적이고 근시일 내에 추가 조정, 즉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장에서 인하 확률이 4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까지 직접 언급했죠. 두 번째 핵심 인물은 제퍼슨으로 연준 부의장입니다. 그는 신중한 톤으로 정책 스탠스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추가 인하는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즉 인하는 열어두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윌리엄스는 문을 활짝 열었고 제퍼슨은 하지만 천천히 열자. 나는 이 조합이 오늘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의 리얼텀과 애저스트먼트 발언이 사실상 12월 인하 가능성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인하가 확정은 아니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 지표 발표마다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인물 팁은 기술주 코인은 인하, 기대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제퍼슨의 신중한 톤 때문에 과도한 낙가는 금물, 다음 고용 물가 지표가 사실상 결정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과 고인물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 시장의 긴장 속에 오늘 새벽 나스닥은 1%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다우, 나스닥, S&P 500이 모두 1%씩 상승했고 러셀 2000은 무려 3%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더 불안해합니다. 오늘 연준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으니까 12월에 정말 금리 인하하는 건가?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지던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하향 이탈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기술적 흐름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요인은 연준 핵심 인물들의 발언입니다. 연준의 서열 3위인 윌리엄스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을 28%에서 70%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연준 서열 2위 제퍼슨이 AI법을 주가 고평가 논란은 연준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어제 리사콧과 굴스비 의원의 연준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비치마. 솔직히 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투자 시장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할 그간의 연준과는 다분히 다른 의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핵심 의원들의 발표는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재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A칩의 판매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AI, 반도체 전반이 살아났습니다. 급 요인으로 풋옵션, 즉 하방 베팅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하고 숏커버링이 발생하며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결국 지수는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요인입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이 위험한 이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스닥의 7개월 추세선 붕괴가 다음 주에도 회복하지 못하면 560선까지 하락할 위험성이 있고 미국 소비자 심리 악화, 개인 재정 신뢰도는 16년 만에 최악으로 시장 공포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빅스 변동성 지수는 23, 공포, 탐욕 지수 극한의 공포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 부재로 인해 이번 주는 CPI 고용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 말 한마디로도 시장을 크게 흔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곧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목요일은 휴장, 금요일마저 조기 폐장으로 인한 거래량 급감이 예상되고 적은 물량으로도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러셀 2000, 즉 중소형주는 금리 인하 기대와 계절성 영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인물 팁 지수는 반등했지만 시장은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중요 체크포인트 첫 번째, 나스닥이 7개월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두 번째, 연준 발언이 금리 인하 기대를 이어갈 수 있는지, 세 번째, 추수감사절 연휴 속적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어떻게 버티는지, 오늘 시장이 회복했다고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거라 기대하긴 아직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은 나스닥 추세선 복귀 여부가 결정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과 고인물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 마스터카드와 폴리곤의 협업 소식? 오늘은 오랜만에 코인 관련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어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와 폴리곤의 공식 업무 협약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폴리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왜 폴리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이 암호화폐, 인프라를 선택한다면 어떤 네트워크를 고를까요? 마스터카드는 바로 폴리곤을 선택했습니다. 폴리곤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미국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이 폴리곤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마스터카드는 왜 폴리곤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결제는 어렵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암호화폐 결제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는 솔직히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금융 대비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지갑 주소 복사하고 붙여넣고 숫자 하나만 더 눌러도 잘못 보내는 유형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회사가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식은 여러분의 낯가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마스터카드는 폴리곤을 통해 쉬운 전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리덴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기존의 암호화폐 인증 시스템을 자기 관리 지갑, 셀프 커스터디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도 은행처럼 인정받는 검증된 지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인 기술 파트너로 폴리곤 선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터카드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폴리곤 랩스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큰 처리 속도 낮은 가스비, 확장성, 대규모 트래픽을 견디는 구조주, 위와 같은 폴리곤의 강점이 글로벌 결제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갑 주소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별칭 시대로 변화. 이번 협업의 핵심 목표는 지갑 주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코인의 긴 지갑 주소 대신 사람 이름처럼 읽히는 별칭으로 암호화폐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테일러 크립토 이런 식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전통 금융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 대신 예금주가 지정하는 평생 계좌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 기술을 폴리곤 네트워크가 담당합니다. 5번째, 사용자 수 증가하면 생태계 가치도 증가합니다. 지갑 주소가 사라지고 일반인도 쉽게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결국 사용자 수가 증가되고 거래량 증가 생태계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폴리곤 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이 발표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글로벌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매일 하방 압력에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결제기업 마스터카드가 수많은 블록체인 중 폴리곤을 선택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신뢰와 기술력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실제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사용자에게 도입될지가 폴리곤의 진짜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지갑을 공식 인증하는 시대를 개막. 둘째, 그 중심에 폴리곤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 셋째, 지갑 주소 없는 별칭 송금 시대가 곧 도래. 넷째, 단기 가격 영향은 제한적,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폴리곤 생태계 확장에 매우 긍정적이다. 폴리곤과 마스터카드 소식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실생활 결제로 들어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의 고인물 팁, 현재 코인 시장은 전통금융과 신금융 간의 치열한 포지션 다툼 속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 장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혹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기다림을 공부해야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15년차 고인물의 투자 노하우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 연준은 요즘 매파적 방향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금리 인하는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연준의 진짜 속마음은 겉으로는 매파적이지만 연준 내부는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투자 고인물의 노하우를 매일 쉽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하락의 진짜 원인으로 시장은 고점 대비 약 9% 하락했고 3주 연속 조정 중입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셧다운 여파로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연준의 내부 신호입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 작년 8월 연준은 고용이 악화되는데도 금리를 동결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뒤 시장이 폭락하자 50bp 비컷을 뒤늦게 했죠. 그래서 지난주 연준 핵심 인물들은 12월 연준의 스탠스를 내빈친 것 같습니다. 차기 의장 후보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작년 실수를 반복하며 비난받는다. 즉, 다음 달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체크 사항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연준 매파들은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반면 금리 하를 시사하는 핵심 인사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즉, 실제 표를 행사하는 인물들은 인하 쪽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 투. 트럼프는 경고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그건 반트럼프다. 즉,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시장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모두 연준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반대로 트럼프는 주가 상승은 곧 자신의 성과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즉, 트럼프 풋은 지금 트럼프의 시장 방어 논리입니다. 오늘의 투자 고인물 팁, 다음 주 중소형주 IWM 반등이 먼저 나오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추수 감사 후 변동성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후 그 다음 주는 FOMC 블랙아웃은 연준 발언 없는 안정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남는 건 12월 FOMC의 결정입니다. 연준의 방어, 페드 풋과 트럼프의 방어, 트럼프 풋이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시장 붕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12월은 책임 회피형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연말 랠리도 신고가 재도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단기 조정은 있지만 큰 흐름은 다시 상방 추세로 기울어지는 듯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방향입니다. 안녕!